네, 반갑습니다. 방금 도달받은 가동캐드 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나는 파이가 되어가거든요. 파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10분짜리 자기소개니까 자기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좋아하고 블로그를 좋아하고 캐드를 좋아하고 네, 오늘 다룰 주제는 퍼스널 브랜딩인데요. 퍼스널 브랜딩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와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퍼스널 브랜딩을 제가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걸 캐드와 함께, 오토데스크와 함께 제 브랜딩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유명인들은 측정을 해주면 돼요. 저는 회사, 한전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인물 정보를 다루고 있는 국내 포털과 이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5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다가 한전 재직자 정보를 넣었을 때 나오는 정보, 조선일보에 35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중앙일보에 넣어보고 중앙일보 멤버를 다시 다음에 넣어보면 12명으로 추려지고요. 그 12명의 멤버를 다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 몇 명 나오냐, 4명이 나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회사 다니면서 퍼스널 브랜딩이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해서 가설을 세워봤거든요. 그 안에 제가 들어갑니다. 네, 양성규 첫 번째 나오죠. 그 두 번째 김복철, 저희 사장님입니다. 네, 사장님보다 제가 위에 나오죠. 네, 중앙일보 당연히 나오고요. 네이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구글에 찾아도 이 78년간 부분에 제가 별도로 등장이 하고요. 구글 연관 검색어 양성규 건축가 나오고요. 네, 위키백과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건축가 양성규 있습니다. 공학자 양성규. 네. 그래서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차장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전력공사 차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AI 시대니까 AI에 물어봅니다. 챗GPT 3.5 때 물어봤을 때 저를 뽑아줬어요. 지금의 제미나이로 바뀌었죠. 빙에서도 저를 찾아줍니다. 바드에도 물어봐도 찾아주죠. 국산도 찾아봐야겠죠. 클로버 X 찾아봅니다. 저 뽑아주죠. 네, 다음 최신판 제미나이에 물어봅니다. 양성규에 대해서 뽑아주죠. 그다음 가장 최신 챗GPT 4.5에다 물어봐도 양성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줍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반인치고는 브랜딩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브랜딩을 구축했느냐?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와 전문성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파이라는 거를 기호를 가져갔는데요. 보기엔 어려우니까 피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가로가 이 전문성의 폭, 밑으로 가는 게 전문성의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축, 건축과 캐드라는 축을 통해서 브랜딩을 좀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축이었던 캐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대학 건축과 신입생일 때 전산실에서 캐드를 처음 만났습니다. 반했죠 그때. 그래서 캐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99년에 첫 자격증을 취득. 2000년대 군대 입사해서 저기 그 트럼프 앞에 보이는 번호 캐드로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가져드리겠습니다. 네, 극학했을 때 캐드 열심히 했습니다. 실습 나갔을 때도 캐드 열심히 했고 캐드를 좋아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2003년에 오토데스크 솔루션데이 했을 때 강원도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와서 참석했다는 사진이 남겨놨습니다. 신입사원일 때도 캐드를 열심히 했고 진급해서도 캐드를 잘하는 대리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2009년 오토데스크 솔루션데이에 1일 리포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리포터를 했죠. 그로부터 오토데스크와 연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캐드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공인관 자격도 취득하고 1999년에 취득한 자격증에 감독관이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자리에 와 계시기도 하는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최경환 국장님께서 계신 캐드 앤 그래픽스에 제가 첫 기고를 하게 됩니다. 자서전 같은 내용을 좀 쓰게 됐는데요. 이후에 캐드 kit들을 기고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에이스케어라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만들었던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토캐드 팁을 기고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사라진 오토캐드 파워 유저라는 제도에서 파워 유저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 대한 팁을 나눠주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했죠. 그때 있던 멤버들이 이렇게 8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에 안 계시는지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 태권도복 입으신 분 태권도복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도 했죠. 그래서 태권도복 제가 입었습니다. 뭐냐?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에서 1등을 뽑아서 연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보내줍니다. 제가 갔습니다. 공짜로 광복 비행기표에 참가비까지 합격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린 알렌이죠. 오토캐드 슈퍼스타 지금 오토데스크에서 퇴사하셨는데 아무튼 이분도 만나고 제가 저기 보시는 게 한 8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가장 인상 깊었긴 했는데 아무튼 거기도 참여를 해서 오토데스크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자격이 당시에는 국내에서 취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서 오토캐드
오토캐드 프로페셔널, 레빗 프로페셔널, 맥스 프로페셔널 떨어져서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취득을 하고 왔고 2기 때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3기에도 또 뿌렸습니다. 3기에도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때 오토캐드께서 전격적으로 제품 라이센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CAD 분야에서 CAD 라이센스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도 안 하고 집에 그대로 있네요. 네, 3기 때 뽑으셨던 분들 이렇게 계시고 지금 한남의 업종님은 지금 BIM 쪽 유명한 교수님이 되셨죠. 그 CAD 그래픽스에서 또 파워유저 인터뷰를 또 해주셔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그 AU 가서 만났던 린 알렌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의 대담에 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와서 이제 카드 팁 관련된 또 강연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퍼포먼스의 2014 핸드폰 데이에 팁을 알려드렸는데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싶으시면 양푼닷컴 대구 페이지 오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에듀케이션 익스퍼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은 사라진 엠베서더 프로그램의 시초인 오토데스크 에듀케이터 익스퍼트라는 부분에 멤버십에 승인이 됩니다. 이후에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드디어 제 CAD 책을 그동안 CAD 그래픽스에 열심히 쌓아왔던 팁과 에이스퀘어 쌓아왔던 팁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이 총판으로 뽑혀서 품절이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찍게 됩니다. 과연 이 책이 몇 쇄까지 찍혔을까요? 맞히는 분께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쇄? 2쇄? 3쇄? 소득 맞히는 분이다. 10. 그거는 너무 베스트셀러예요. 7세. 7쇄. 근접했어요. 5세. 아깝다. 6쇄! 6쇄 정답 제가 선보여 주시면 됩니다. 네. 단일 CAD 책으로 버전업이 안 되고 6쇄까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아직까지 전무후무한 거예요. 대부분 다 버전업을 하셔서 새롭게 나오면 팔리는데 저 버전업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팔리고 아직까지도 있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대망의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코리아 2017에 드디어 스피커로 선정이 돼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오토캐드 팁을 또 그동안 모아둔 걸 모아서 감축해서 또 설명을 드리죠. 이때 또 특별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또 벤트 스피커라고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걸 했습니다. 괴짜 인재를 뽑아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전 2만 명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캐드 덕후로 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때 주어진 특정이 해외 연수. 캐드 덕후가 해외 연수는 어디 가겠습니까? 오토데스크 본사갑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 오토데스크 본사 그 상징하는 그 공통용 그거를 갑니다. 그래서 마커스라는 테크니컬 엔지니어가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1대1로 CAD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문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디지털 건축대전에 BIM을 가지고 레빗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해서 당시 이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최고의 상을 받았죠. 그다음에 엠버서더 프로그램 아까 에듀케이터에서 했던 부분이 엠버서더 허브로 바뀌면서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실버, 골드까지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 다음에 마침내 플래티넘에 등장을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리더보드에 보시면 39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토데스크에서 하는 커뮤니티 멤버십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익스퍼트 엘리트 멤버가 전 세계에 400명 있습니다. 이건 400명 중에서도 39등이면 어마어마한 랭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BIM 책도 만들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올해 또 하나의 또 CAD 관련된 저희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CAD 그래픽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필진이 단 6명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러운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드인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링크드인에 보면 또 이제 CAD 탑보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탑보이스는 이제 각 분야에서 이 사람 전문가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CAD 분야의 탑보이스 국내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국내 1위의 탑보이스까지 배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CAD 관련된 제 전문성을 계속해서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쌓아왔고요. 건축적인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런 전문성이 있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백과에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점점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AI에 관련된 전문성을 이렇게 파야 되지 않나 싶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분이 예전에는 앨런 머스크 형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젠슨 환 형님이시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코딩은 할 필요 없다. 다 해주니까 전문성을 더 필요한다. 그래서 이런 스페셜리스트,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아는 게 중요한 시대가 저는 AI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멀티 스페셜리스트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저는
전문가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저는 한쪽에는 건축, 한쪽에 캐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나의 뭔가에 엮일 수 있는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좋다고 그런 뭐 이론이 있다고 하네요. 복자들은 어느 쪽에서는 더 깊이 있는 점성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얕게 가지고 한쪽에서 더 이렇게 많은 넓은 범위에서 좀 얕게 뭔가 개인의 전략의 차이긴 하겠지만 자기에게 맞는 멀티스페셜리스트에 대한 형상태를 추구를 하면 되겠고요. 혹시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기여하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는 슬램덩크의 핵심 단어를 명대사로 마무리할 텐데요.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됩니다. 네, 돌파하고 있어요. 서태웅이 패스를 할 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강백호가 손을 들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 왼손을 들립니다. 네. 왼손 거듭권. 왼손 거듭권이라고 했죠. 이게 그걸 봐요. 왼손 거듭권. 오른손만 필요하고 왼손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백호가 스푼을 너무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 KFC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이제 이렇게 팔을 받치고 이렇게 하면서 양손을 잘 써서 슛을 연습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강백호가 있기까지는 오른손 한 손으로 슛하는 게 아니라 양쪽 손에 밸런스를 맞추고 계속되는 연습으로서 그 결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백호의 왼손 오른손처럼 여러분들의 왼손에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무기, 오른손에 또 여러분의 하나의 무기. 그러니까 나에게 레프트 핸드는 뭐고 라이트 핸드는 뭘까?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다면 오늘 저희 10분 발표가 의미 있는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